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수리논술 지원 어떻게 해요? 1부, 2부, 3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4부 학과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제일 좋은 건 누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학과를 높이 썼다가 아예 예비도 못 받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예비에서 멈춰서 불합격을 한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양보해서 수시에서 학과를 어떻게 선택하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수시는 수능 전에 먼저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포기하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 높은 학과가 입시 결과 논술 합격 점수도 당연히 높습니다. 무조건 높아요. 정시에서는 눈치를 보다가 보면 인기 있는 학과가 입결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비인기 학과가 합격컷이 높을 수도 있지만 수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듯이 최상위권 학과는 반도체공학, 인공지능, 컴퓨터, 모빌리티, 자율전공학부,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이런 학과들이 당연히 선호도도 높고 입결도 높으니까 원서 쓸 때 조심해야 되고 상위권 학과는 자율전공학과가 이렇게 두 개 있냐면 모든 모집 단위를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전공학부는 최상위권인데 그 자율전공학부가 계열에 좀 한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최상위권 일부 공과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자율전공학부의 경우에는 2순위 정도 되고요. 전통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자전기,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정도가 상위권, 그리고 중위권 정도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공학 등의 자연과학, 그리고 하위권 학과는 옛날에 강했던 건축, 도시공학, 건설환경공학, 사회환경 시스템공학 이런 것들이고 좀 더 자세한 대학별로의 학과별 입결 순위를 살펴보려면 각 대학교의 정시 입시 결과를 3, 4개년 정도 확인하시면 그 순위를 알 수 있고요. 수학과는 원래 자연계열에서 중하위권 정도에 속하는 학과인데 수리논술 전형에서만 무조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수리논술 쓸 때만 수학과는 조심해야 되겠고 홍대 같은 경우에 건축은 일반적으로 건축은 요즘에 하위권인데 홍대 건축은 홍대에서만큼은 가장 높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서 간호학과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중하위권 이하에서의 간호학과는 그 대학 내에서 다른 학과들보다 입결이 무조건 높다. 그리고 하위권으로 갈수록 혹은 약수령으로 갈수록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편차가 크다. 그러니까 인기학과에 지원하면 예비도 못 받고 떨어질 수 있지만 비인기학과에 원서를 쓰면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라. 자, 두 번째, 모집 인원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학과를 선호하지 않고 그냥 눈치를 봐서 학과를 정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모집 인원을 많이 보는데 자, 크게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수시원서를 쓸 때는 그 대학의 정시로 못 가기 때문에 쓴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와 하위권 대학의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 중에서 상위권 대학이 모집 인원이 많더라도 경쟁률도 높고 입시 결과도 더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가 연대의 자연계열 논술 모집 인원을 뽑아왔는데요. 보통 연대에서는 천문우주나 대기과학 여기가 인기가 비교적 낮은 학과예요.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는 인기가 높죠. 여기 6명밖에 안 뽑으니까 왠지 여기는 쓰기가 무서우니까 전자전기 많이 뽑아서 여기에 원서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합격만을 보고 선택한다면 잘못된 선택이다. 여기 모집 인원이 적으니까 다른 학생들도 그만큼 걱정이 돼서 지원을 적게 하는 거고 여기는 21명 뽑으니까 지원도 많게 하니까 결국 여기에 훨씬 더 우수한 경쟁자가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이 뽑으니까 나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이 전자공학부의 논술 합격 컷이 천문우주나 대기과학보다는 무조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집 인원이 많고 적음에 놀라지 말고 모집 인원이 적더라도 만약에 내가 비인기학과라도 그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면 당연히 거기를 지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막상 지원하려고 하는데 모집 인원이 적으면 두려워 떠는데 정말 제 말 믿고 한번
그렇게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설첨단학과가 최근에 많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학과도 많습니다. 신설첨단학과는 정시에서는 입결이 불규칙할 수 있어요. 근데 수시에서는 무조건 입결이 높습니다. 당연히 경쟁률도 높겠죠. 그러니까 신설첨단학과를 쓸만한 수리논술 경쟁력을 가졌다면 쓰시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내가 만약에 논술 준비도 빈약하고 그 대학에 지원하는 게 무리라면 학과마저도 높게 신설첨단학과를 쓰는 건 오버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좋은 대학의 비인기 학과를 노리자. 이 말은 뭐냐면 요즘의 대학들은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했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대학들도 학생들을 붙잡아 두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요즘에는 전공을 바꾸는 것도 옛날보다는 쉽고 다중전공, 결합전공 등의 학생들의 이하 요구를 많이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 진입을 해서 학과를 바꾸는 2단계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의 인기 학과를 자기의 역량이 부족한데 노리지 말고 좋은 대학의 비인기 학과를 가서 그 다음에 전과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요새 학과보다는 대학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학별로 이제 자율전공이라고 해서 인원도 많고 대학 입학 후에 2학년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모집 단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전공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자율전공은 경쟁률도 높고 인기도 많고 입결도 높을 거다. 그리고 대학별로 이 자율전공 학부에서 2학년 진학 시에 선택할 수 있는 학과의 범위, 그리고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요건요 매우 엄격하게 따져보고 입학한 다음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상위 11개 대학의 자율전공이나 무전공, 계열 모집, 단과 모집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살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수시는 눈치 작전이 없어요. 특히 수리논술에서는 경쟁률이 45대1, 50대1, 많게는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100대1이 넘어갑니다. 눈치 작전 필요 없어요. 9월 8일 날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원서 접수한 첫날에 수리논술 같은 거 쓰는 학생이라면 지원 미리미리 딱 해놓고 평정심을 찾고 일성으로 돌아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눈치 작전이 통하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블라인드 처리된 시간에 경쟁률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일이고, 100대 1인 학과를 눈치 잘 봐서 90대 1로 만들었다고 해서 크게 유효하지는 않으니까 눈치 작전 하지 말고 미리미리 원서 딱 써버리고 남은 기간 수능 준비 혹은 필요하다면 논술 준비하는 게 훨씬 100만 배 현명하고 합격에 다가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수리논술 전형은 상향해서 쓰는 전형이잖아요. 대학도 상향하고 학과까지 상향하면 합격할래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양보한다면, 대학을 양보하지 않을 거면 학과라도 양보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매년 많은 수리논술 합격자도 배출하지만 아깝게 예비해서 떨어진 학생들도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때 내가 수리논술 전형으로 어떤 좋은 학과를 썼는데 예비 2번쯤에서 딱 멈춰서 불합격하면 그 학생들이 그렇게 자기가 높은 학과에 지원한 걸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경쟁력이 충분하게 있고 수리논술 실력이 있다면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치만 자신이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약간 논을 낮추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